누군가의 부탁을 노라고 말하는 것은 곤혹스럽고 어렵지만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라고 말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단하고 직설적으로 아니요라고 말하기. 간단하고 직설적인 아니요는 의사소통에서 명확한 뜻을 전달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미안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걱정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타인에게도 나의 경계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습니다. 거절할 때는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솔직한 거절이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전에 준비된 문구 사용하기. 때로는 사전에 준비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아요와 또는 감사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같은 말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예의를 갖추는 표현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절이 결코 무례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명확한 거절은 오해를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해를 구하며 거절하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부탁을 이해하지만 지금은 할 수 없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요청이 무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거절을 부드럽게 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거절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함으로써 상대방이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거절에 대해 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세한 설명이나 변명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할 때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정중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또는 이해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지금은 어려워와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우리의 결정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면 거절 자체가 오히려 서로의 신뢰를 쌓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을 제시하며 거절하기.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접근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다음 주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와 같은 말은 단순한 거절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여전히 협력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이 나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부탁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되지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협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신뢰를 강화하고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는 데 유리합니다. 이처럼 거절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그들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최대한 협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안을 제시할 때에도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관계의 긍정적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며 거절하기. 때로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거절을 이해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불가능해와 같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납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거절에 대한 오해나 불필요한 감정적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공할 때 지나치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고 간결하게 그러나 진정성 있게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요청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6번째,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기. 이 방법은 상대방의 요청을 즉시 거절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자라고 말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간을 벌면서도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좋은 전략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즉흥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상대방과의 대화를 열어두는 동시에 현재 상황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없음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우리의 신중함과 진지함을 느끼게 되어 관계의 신뢰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상대방의 질문을 되묻기.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와 같은 질문을 되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청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질문을 되묻는 것은 단순히 거절의 의미를 넘어서 대화의 주도권을 부드럽게 넘겨받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요청을 재평가하게 하고 본인이 제기한 요청의 타당성을 다시 고려하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대화를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상대방이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티핑 포인트에서 언급한 것처럼 질문은 강력한 무기로서 대화의 방향과 흐름을 조절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구체적인 정보나 이유를 제공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명확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신중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은 상대방의 진짜 필요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한 거절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8번째, 아니오라고 말하고 침묵을 유지하기. 거절한 후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화 기술입니다. 이는 아니오라는 대답이 충분히 명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추가적인 설명이나 변명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침묵은 말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유도합니다. 침묵의 힘의 저자 스티븐 A. 시몬스가 말했듯이 침묵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단호함과 확신을 전달하는 데 탁월합니다. 침묵을 유지하는 또 다른 이점은 상대방이 우리의 거절을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반응을 최소화하고 상대방이 우리의 결정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절한 후에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간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우리 결정이 흔들릴 여지가 있다는 신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침묵은 우리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명확성과 결단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침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고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거나 마무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결정을 되새기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9번째, 미소 지으며 거절하기. 때로는 미소를 지으며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우리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미소는 우리의 의도를 부드럽게 전달하며 상대방이 우리의 거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절의 순간에도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조언처럼 긍정적인 태도는 갈등을 줄이고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미소를 동반한 거절은 우리의 의도를 더 친근하게 전달하면서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거절이 반드시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미소와 함께 하는 거절은 상대방에게 그를 존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미소를 지으며 거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감정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절이 불편한 상황일 수 있지만 미소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긴장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거절을 더 자연스럽고 덜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거절하는 것은 단순히 거절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감정을 보호하고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하며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9가지 방법을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더욱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